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20, 30대는 왜 주식이 아니면 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인데요. 20, 30대가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어요. 2022년에 연말 기준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수는 1,441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7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오히려 20대는 24만 명 감소했고 30대도 2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작년에 하락장을 겪으면서 주식을 떠나신 거죠.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요. 이분들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주식 투자가 필수인 세대예요. 가장 주식에 관심 가지셔야 되고 가장 필요한 세대가 지금 20, 30대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 30대는 당장 주식을 하지 않으면 노후를 대비할 수단이 없어요. 5, 60대는 그나마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요. 가장 풍족한 시기에 연금을 받아요. 소득 대체율도 높아서 지급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노후에 대책이 없어요. 지금 5, 60대가 지금 적립된 연금 싹싹 바닥까지 긁어가고 나면 20, 30대가 노후가 됐을 때 적립된 연금도 없고요. 그럼 적립된 게 아니라 그달 젊은 세대, 지금 태어난 세대들에게 부과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자니 지금 출산율도 0.7명이잖아요. 그래서 20, 30대는 내는 건 다 내서 윗세대를 부양하고 정작 자신이 부양받을 때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대 부양에서 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노후를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지금 예상으로는 2055년이 되면 연금이 모두 소진되고 부가형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출산율 저하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대략 2050년만 돼도 연금 수급자가 1,500만 명인데 보험료 내는 사람이 1,500만 명이 되는 젊은 세대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의 연금을 다 내줘야 되는 거죠. 지금 20대가 50대쯤 될 때는 아마 연금 내느라 허리가 휠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저는 앞으로도 개선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정치권은 표를 중요시하고요. 20, 30대 머릿수보다 50대 이상 머릿수가 더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적립된 연금을 다 긁어먹고 20, 30대에게 빈 곳간을 넘겨줄 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0, 30대의 노후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인식하셔야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내 노후를 스스로 지킬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정부도 이걸 압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에 큰일이 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 IRP 같은 걸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게끔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제가 20대 분들에게 이런 현실을 아냐고 물어보면 막연하게 미래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당장 뭘 해야 되냐고 하면 모르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세대 간의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안 알려주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 30대에게는 주식 투자가 유일한 대안이에요. 앞으로 20대가 살아갈 시대는 소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그럭저럭 중산층까지는 갈 수 있고 노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근로소득의 시대였어요.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게 우리도 선진국이 되면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성세대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죠. 전문직이라거나 대기업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요. 그런데 20대 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본격적으로 자본소득 경쟁이 펼쳐질 겁니다. 자본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자산시장이 빠르게 커진다는 거고요. 그건 주식의 수익률도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이나 채권도 좋은 투자처고 수익률이 높아지겠지만 지금 20대들한테 목돈이 필요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운 진입장벽들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주식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연금 상품을 통해서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지금 20, 30대는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두 가지를 알았죠. 첫째,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된다. 둘째, 노동소득이 가고 자본소득의 시대가 온다.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내 소득, 내가 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20대고 앞으로 70년을 살 거예요. 그럼 남은 기간 70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이 30년 정도 되겠죠? 50, 60까지니까요. 그럼 나머지 40년은 소득이 없어요. 그 40년을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노인이 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전까지 나는 자본소득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20대 때부터 주식을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버는 돈의 일부를 재테크에 투입을 해서 자본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자본소득을 받는 구조가 정착이 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부터 자본소득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본소득을 얻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돈 많은 부자들을 보세요. 어디 월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돈 잘 굴리는 사람이 다 부자 됩니다. 어차피 내 인생에 집 사기는 틀렸으니까 욜로 하면서 살겠다 라면서 버는 쪽쪽 다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지 맙시다. 아무리 집 사기가 힘들어도 노후를 포기하면 안 되죠. 노후 대비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적은 돈이어도 미래에 안정적인 자본소득의 팜으로 커나가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20, 30년 장기간 프로젝트만 하시면 충분히 팜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IRP 이런 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요. 이 계좌에서 주식형 ETF를 매매할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여기에 돈을 넣기만 해도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900만 원을 저축만 해도 148만 5천 원이라는 돈을 세액 공제로 돌려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심각하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퍼주는 거죠. 이런 연금 저축 관련 상품들은 연금이기 때문에 참 안전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위험한 종목은 다 제외하고요. 개별 종목이 아닌 안전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어차피 노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안전한 ETF면 충분해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여러 주식 종목을 골고루 담은 ETF에 투자를 하시면 이것만 해도 안전하게 내 돈을 크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 들어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P 500만 해도 연평균 10%의 수익이 나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투자하면 1년에 600만 원이고 첫 달에 60만 원의 수익이 나죠. 이게 매년 복리로 늘어나서 7년째가 되면 684만 원의 수익으로 적립금보다 수익이 더 커져요. 10년째가 되면 1240만 원, 15년이 되면 2400만 원, 20년째가 되면 1년에 4273만 원의 투자 수익이 매년 들어옵니다. 20년간 투자하면 내가 낸 투자 원금은 1억 2천만 원인데요.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 4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10%만 수익이어도 4천만 원이 넘죠. 이 정도만 되면 어지간한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겁니다. 복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런 계산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복리란 게 처음엔 조금씩 늘어나다가 나중에 그 복리가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포기했던 내 집 마련도 가능한 거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도 끝이 나는 거죠. 이 모든 게 한 달에 단 50만 원만 절약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20, 30대 분들 집 사기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방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살아갈 분들이잖아요. 자본소득 시대를 빨리 알고 빨리 갈아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 버는 돈은 나를 근로소득 중심에서 자본소득 중심으로 바꿔주는 종잣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 특히 ETF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사회 초년생분들 취업할 때 연봉 몇백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연봉 몇백 더 받는 것보다 이거 하냐 안 하느냐 차이가 내 평생 소득 좌우할 거예요. 진짜 나중에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 올 때
월급만 받는 사람과 연금저축, IRP, ETF 투자를 꾸준히 하신 분이랑은 소득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 20대들 살기 어렵다. 헬조선이죠. 그건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맞춰보면 맞아요. 하지만 관점만 바꿔도 훨씬 더 풍족한 미래가 보입니다. 방법이 달라진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5, 60대 되시는 분은 옛날 방식대로 사셔도 괜찮지만 그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고 거기에 맞게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점점 안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시대가 변하는 만큼 돈 버는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고 전통적인 근로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 지금 20, 30대는 변화된 세상을 맞는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세대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주식을 놓지 마세요. 재테크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기회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도 과거 세대는 실패한 사례가 많죠. 도박성 투자, 투기성 투자, 몰빵 투자 이런 과거 세대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은 주식형 ETF를 활용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해질 거고요. 미래에 대한 여유는 현재에 대한 여유로도 이어져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도 더 잘 되는 기반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